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데이터 기획 실무. 지금 시작합니다. 영상을 보시고 식별자를 왜 제대로 설계해야 되는지, 그리고 서비스별로 어떤 식으로 식별자를 이제 설계하는 게 맞을지 좀 정리할 수 있게 하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. 식별자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인데, 이 식별자가 결국에 단순히 누구인지를 지칭하는 걸 넘어서 데이터의 흐름, 구조, 그리고 신뢰도까지 좌우를 하게 돼요. 예를 들어서 한 고객이 A 시스템에서는 김민수로 한글로 들어가는데 B 시스템에서는 민수로 들어가고 뭐 다른 데서는 영어로 민수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국에 그 사람을 하나로 합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결국엔 데이터를 다 쪼개서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분석 결과도 굉장히 품질이 떨어지게 되고 오류도 생기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식별자는 어떤 단순히 지칭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추적의 도구로 써야 되는데, 이 사람이 누구냐를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왔는지, 그 다음에 이 행동이 어떤 엔티티랑 연결이 되는지,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용도가 되는 거라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식별자는 데이터 세계의 실명제이다.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럼 이제 식별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유일성인데 절대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. 이렇게 중복이 되면은 이제 겹치는 순간 데이터 다 망가지니까. 그래서 유니크한 값을 가져야 되는 거고,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속성. 지속성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건데, 오늘은 뭐 제가 A라는 값을 줬는데 내일은 B라는 값으로 바뀌게 되면 식별 자체가 안 되고 데이터의 흐름을 추적할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지속성. 그다음 세 번째로 불변성. 그래서 불변성은 설계 초기부터 끝까지 그 식별자의 발급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이 값은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 불변성.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식별자 종류에는 크게 이제 뭐 자연 식별자, 그다음 인공 식별자 이렇게 두 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연 식별자는 그냥 말 그대로 원래 존재하는 값, 뭐 이메일 주소라든지 핸드폰 번호,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자연 식별자라고 하고요. 그 값을 그대로 수집해서 저장하는 거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잖아요. 우리가 뭐 이메일 주소나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, 그렇고요. 그 인공식별자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상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값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근데 이 인공식별자를 뭐를 기준으로 발급하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. 뭐 어떤 데는 기기에 따라서 발급할 수도 있고 계정 아니면 핸드폰 번호. 그래서 인증을 뭘로 하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. 이 사람을 구별할 때 어떤 걸로 인증하냐가 결국에는 시스템상에서 그 인공식별자를 발급하는 그 체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러면 식별자 설계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? 아키텍처 자체가 붕괴한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 데이터 우리가 마트나 이거 온도로 뭐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어떤 사용자의 행동인지 추적이 안 되면은 뭐 분석이든 알고리즘이든 이런 게 다 결국에 무용지물이 되니까 결제에서 어뷰징을 해서 되게 큰 문제를 일으켰어. 그 내부에서 쓰는 식별자가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인증으로 한 식별자를 내부에서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냥 밴 시켜버리면은 그 사람이 뭘 어떤 짓을 해서 계정을 만들든지 간에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행동을 할 수 없게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정을 계속 새로 발급받을 수가 있잖아요. 예, 이제 그런 게 문제다. 그래서 뭐 이런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활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.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설계 미스가 아니라 아예 서비스 전체가 실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식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식별자의 설계에서 원칙이 사실 앞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뭐 중복이 절대 되면 안 되고 그다음 누락도 절대 있으면 안 되죠. 누락, 중복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변경되면 안 되고 재사용하면 안 되고 이거는 좀 시스템적인 거긴 한데 확장성이나 버전에 대한 관리도 고려를 해야 되죠. 그래서 초기에는 만약에 식별자 구조가 되게 괜찮았는데 막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막 식별자도 추가되고 막 식별자의 발급 규칙도 막 바뀌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죠. 완전히. 그래서 포맷에 대한 일관성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.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외부 데이터랑 연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는 내부 시스템만으로 식별자가 국한이 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자,
사업자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연결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하는 어떤 공적인, 어디서나 같은 기준으로 뭔가 그 매칭이 가능한 그런 정보들을 식별자랑 같이 물려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한다든지, 그렇게 뭐 여권 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신원이 증명이 되니까.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해야 된다.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서비스나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에 따라서 식별자의 중요도도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. 그냥 콘텐츠라든지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막 조금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부에서 분석하는 사람들은 좀 고생스러울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제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죠. 근데 이제 핀테크 같은 경우는 결제나 금융, 자기 금융 정보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공공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뭐 각종 기관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그 정부의 뭐 혜택이라든지 정책에 이제 그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헬스케어겠죠. 뭐 내 몸에 대한 정보인데 예, 그런 게 이제 다른 사람 거랑 섞이거나 하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제 어떤 서비스나 기능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다. 그리고 실수가 한번 있었을 때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식별자 설계 자체도 그 굉장히 보안으로 철저하게 돼야 된다. 데이터는 이제 결국에는 어쨌든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, 그래서 이제 식별자라는 게 뭐 이메일이나 핸드폰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단위로 식별자가 나뉘어져 있을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되잖아요. 어떤 거를 인증을 해서 계정을 만드냐, 이게 중요한데,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강력한 식별 체계가 있죠. 사실 완전히 사람을 이제 분류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이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영리기업에서 수집이나 적재를 제한하고 있어요.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는 굉장히 최적의 환경인데,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일본 식민지 시절에 통제를 위해서 생겼다고 알고 있어요. 예. 이렇게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어떤 중앙기관에서 식별자를 발급하는 게 통제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혹은 이제 범죄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활용하기가 어려워졌는데, 개인적으로는 이 주민등록번호나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거는 좀 맞고, 영리기업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열어두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서 했다면은 어떤 사람을 위한 서비스인 AI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았을까. 지금 많이 뒤처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처럼 다른 나라들도 있어요. 국가가 나서서 번호로 사람을 단일하게 구분하고 또 관리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놨고 이 식별 번호,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없으면 나라의 행정, 금융, 사회 그런 서비스를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으면서 국민의 대다수를 커버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다른 국가들도 있는데요. 이제 뭐 한국, 인도, 싱가포르, 스웨덴, 덴마크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AI의 서비스 기초가 되는 이제 식별자인데 이게 이런 국가들은 이제 잘 활용하게만 해준다면 데이터 학습에 되게 유리하지 않을까. 나라에서 좀 장려한다면.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다음 준비한 게 이제 미래 식별자 얘기인데, 뭐 블록체인 하면은 그 중앙 집권이 아니라 이제 탈중앙이잖아요. 탈중앙 체계가 이제 식별자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겠냐. 뭐 이런 얘기가 있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웹3 시대에서 원래는 이제 중앙에서 식별자를 발급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이 식별자를 발급받아서 스스로 자기 식별자를 가지고 뭐 증명을 한다든지 뭐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뭐 방향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걸로 있고 알고 이거 DID라고 부르더라고요. 분산형 자기주권 신원 시스템 이렇게 해서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증명서 같은 거 블록체인 기반이고 이 인증할 수 있는 증명서도 자기가 직접 보관하고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좋은데 어떤 표준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. 표준화하는 게 어렵고 전 세계 이제 글로벌로 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표준화가 어려울 거라서 대규모로 확산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다. 네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식별자라는 게 이제 데이터의 정체성인데 설계가 처음에 잘못되면은 전체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고 그냥 단순히 분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 서비스에 대한
그 제공까지 꼬이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, 그래서 서비스의 성격,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기능을 개발할 건지나 뭐 보안에 대한 게 얼마나 필요한지, 그다음 외부랑 연결할 건지.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외부로 만약 연결한다 그러면은 또 복합식별자 형태로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. 단순한 아이디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어떤 데이터 흐름의 핵심이다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는데, 네. 우리나라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개인 식별 정보를 좀 정확한 통제하에 음. 민간 기업에서 활용을 제대로 많이 할 수 있게끔 오픈을 했다면은 생각하시기에 어떤 서비스가 좀 더 개발이 되었을 수 있을까요? 어떤 특정 서비스를 생각하진 않아요. 근데 이런 게 되게 쉽겠죠? 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생활권, 어떤 음, 이 사람에 대한 정황, 이 사람이 처한 상황,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쉽게 되겠죠. 왜냐면은 모든 이 사람이 하는 그 웹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할 수 있으니까. 그렇구나. 아, 그 그렇겠네. 생각을 한 거죠. 네. 그 중국 아니에요? 중국이죠. 무서운데. 중국은 아예 법으로 있잖아요. 걔네는.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CCTV 돌아요. 걔네 기술력 되게 좋잖아요. 그러면은 사람이 누가 침을 뱉어요, 길에. 그러면 침을 뱉는 그거 인식을 할 수 있는 카메라로. 아,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까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. 생체 이런 걸로. 음. 그래서 전광판에 뜬대요. 얘 벌점 몇 점.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술력과 국가적 어떤 제도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거죠. 중국은.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겠는데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되게 강력한 공공기관이 많이, 돈 잘 버는 공공기관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.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아요. 최근에 이제 여러 서비스들이 사업자를 위한, 그 개인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그 개인은 안 되지만 그 가게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사업자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만큼 아직 그런 게 없잖아요. 되게 공공연하게 쓰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사업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가맹점.